기술의 발전은 현재까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순적이게도 많은 생명의 억울한 희생이 존재해왔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죠. 네, 안녕하세요. 한양고등학교 2학년 10반 전주영입니다. 오늘은 기술 발전의 이면을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죠. 도구를 사용하고 연료를 사용하고 질병과 싸웠습니다. 네, 발전을 거듭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업적을 이루기도 했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과연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에는 이런 밝은 면만 존재할까요? 네, 대답은 당연하게도 아니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인류가 발전시켜온 다양한 기술 중 생명과학 기술과 의학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 알고 계신가요? 아까 발표자분도 얘기하셨는데 이 책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진로 시간에 이 책을 읽고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DDT, 염화탄화수소계와 유기인산계 화학물질 등의 살충제가 개발되고 이것이 불러올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벌어진 참혹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보고 계시는 표지의 죽은 새는 이 책의 1장에서 나오는 생명력 가득했다가 새소리가 사라지고 황량해진 마을의 사례, 8장에 나오는 과거에는 가득했던 철새의 부재와 죽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살충제와 농약은 다양한 목적으로 곤충 등을 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다른 생명과 자연 또한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살충제의 강한 독성 성분은 여러분이 통합과학이나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먹이사슬을 따라 생태계의 모든 생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 다양한 생물이 어울려 살아가던 삶의 터전이 초토화되고 더 이상 생명을 찾아볼 수 없게 바뀌곤 하죠. 그뿐일까요? 독성 성분의 이동은 인간에게도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책에 따르면 몸에 축적된 DDT와 염화탄화수소계 살충제 등은 신경계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심하게는 생명을 앗아가기에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던 인간의 오만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와 그 대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부분이 생존하려면 결국에는 전체가 건강해야겠죠. 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언제 기술이 가장 폭발적으로 발전했을까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 시에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전쟁과 관련된 기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다들 알고 계시죠? 화생방 훈련을 하는 사진입니다. 화생방은 대량 살상 무기인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핵 및 방사능 무기에 대응하는 행동 요령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인 공격 외에 대량 살상이 가능한 이러한 생화학적 무기 등도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예시도 있죠. 여러분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 일어난 대규모 가스전이 그 예시입니다. 질식작용제 중 포스겐에 노출될 경우에는 폐가 파괴되어 질식사하게 됩니다. 포스겐은 단백질의 아미노기와 결합하여 요소와 비슷한 결합을 이루는데 이로 인해 산소를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폐의 폐포가 망가지게 됩니다. 폐포가 손상되면 결국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염산이 돼서 폐에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스를 마시고 중독돼서 실려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수포작용제, 일명 겨자가스에 노출될 경우 노출된 피부에서 겨자 소스색, 즉 노란색의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며 소독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노출 부위가 썩어 들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내부에 물집을 만들어서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하게는 폐에 고름을 채워서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작용제는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호흡곤란이나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전쟁 시에는 생화학 물질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인 생체 실험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일본군 731 부대의 마루타 실험이나 나치의 강제 수용소 생체 실험이 그 예시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잔혹한 생체 실험으로 다양한 독, 질병, 인체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네, 얘기한 사례 외에도 동물 실험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 그리고 맞춤 아기와 생명체 복제에 대한 생명윤리적 문제 등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양한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기술의 발전은 현재까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순적이게도 많은 생명의 억울한 희생이 존재해왔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죠.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며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절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을 얻고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연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이 다방면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태도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는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과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